우리는 사실 못생기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외모가 변한 겁니다. 오늘은 진짜 남자되기 2편 영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열심히 하더라도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모습과 지금 모습 많이 다르지 않나요? 아마 10대, 20대 분들은 못 느낄 수 있지만 30대, 40대가 된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반대로 관리하는 연예인분들을 보면 어떤가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모가 정돈되어 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는 말은 타고난 것보다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무심코 하는 못생겨지는 습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만 지키더라도 외모가 달라질 거고요. 못생겨지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되는 것은 식습관입니다. 식습관에 따라서 피부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피부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후반까지 여드름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20대 때 큰 돈을 번 건 아니지만 제가 번 돈 피부과에 다 쓸 정도로 엄청난 노력과 고민을 했습니다. 피부과에서 받는 시술들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여드름도 금방 생기고요, 다시 건조해졌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봤는데 식습관을 바꾸니까 피부가 좋아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뭘 먹었을 때 여드름이 생기는지, 뭘 먹었을 때 피부가 좋아지는지 제가 경험한 것들과 검증된 것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카페인을 적당량 섭취해야 됩니다. 카페인은 이노작용을 촉진시켜 체내 수분을 배출시키는데요, 수분량이 감소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많이 생깁니다. 피지 생성을 촉진시켜 여드름까지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은 적당량 지켜야 돼요. 커피뿐만 아닙니다. 에너지 드링크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튀긴 음식을 줄여야 됩니다. 치킨처럼 나트륨과 당류가 높은 제품들은 피지 분비가 굉장히 높아지고 여드름을 많이 발생시키더라고요. 가끔씩 먹으면 괜찮지만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 치킨을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피지 분비도 많아지고요, 여드름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다음 세 번째, 설탕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설탕이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에 염증이 생기고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 생기거든요. 최근에 여드름이 많이 올라왔다면 설탕이 많이 있는 음식을 먹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초콜릿 중에서도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초콜릿이 있거든요. 그런 초콜릿을 먹으면 여드름이 많이 올라옵니다. 진짜 피부가 안 좋아져요. 다음은 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과식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명절이나 주말 이후에 피부가 안 좋은 분들은 아마 과식 때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식은 장내 세균을 야기시키고요, 염증이 생겨 모낭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딱딱하고 간지러운 건 모낭염입니다. 모낭염 같은 경우에 성인이 돼서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기는 피부의 고민은 대부분 다 모낭염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식습관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나트륨 과다 섭취를 제한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소금은 꼭 필요하지만 과할 경우 건강이 안 좋아지고 못생겨집니다. 나트륨은 몸과 얼굴을 붓게 만드는데요, 얼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비율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외적인 매력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커지고 있다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살이 찌고 있는 건지 붓고 있는 건지. 얼굴이 붓고 외모가 변하는 분들은 야식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야식에는 굉장히 고나트륨이 함유가 됐기 때문에 붓기를 유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붓기가 지속이 되면 피부가 처지면서 노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먹는 야식 무조건 끊어야 돼요. 저녁이라도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싱겁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 식습관만 지키더라도 여러분들 피부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엔 별명이 딱정벌레라고 불릴 정도로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딱 이것만 지키더라도 피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기 전 3시간 전에는 물을 제외하고 식사를 중단하세요. 붓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끼니를 때우면서 중간중간에 간식들 많이 드시잖아요. 간식을 피해야 됩니다. 간식을 많이 먹게 되면 당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원인이 되고요, 몸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그게 여드름을 유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나서 가볍게 산책을 하세요. 혈액순환을 하면서 붓기를 빼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는 물 딱 한 잔만 마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피부가 촉촉해지면서 붓기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딱 이 정도만 지키더라도 여러분들 피부는 완전히 좋아질 수가 있고요, 매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이 정도로 지키다가 주말에 한 번 정도는 보상을 해주면서 맛있는 걸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핸드폰 보면서 걸어다니지 마세요.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다니면 거북목이 생깁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안 좋은 악습관이라고 할 수 있죠. 거북목이 생기면 건강도 안 좋아지지만 외모도 안 좋아집니다. 목은 짧아 보이고요, 어깨는 좁아 보이고요, 얼굴은 커 보이게 만들죠. 결국은 외모를 가장 많치는 습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거북목이 있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고정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거북목만 교정이 되어도 얼굴이 작아지고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북목은 어떻게 고치냐? 여러분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거북목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웨이트 운동들은 다 거북목을 교정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당한 웨이트는 거북목 교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평상시 걸어다니면서 핸드폰 사용률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거북목이 교정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때 어깨를 펴시고요. 견갑을 내리고 목을 펴는 습관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몸이 뒤에서 당겨지고 얼굴도 작아 보이고 외모가 훨씬 더 좋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다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포르노 야동을 줄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분명 보고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모두 포르노를 줄여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 음란물이란 건 자극적이기 때문에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데요. 도파민은 더욱 큰 자극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운동, 일, 연애, 흥미가 떨어지고요. 외모 관리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거든요. 포르노 야동 그 자체가 안 좋다기보단 중독이 되다 보면 다른 일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야동과 포르노를 줄이고 차라리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연애를 하세요. 오히려 연애는 외모를 좋아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0대 때 연애를 하면서 외모가 굉장히 발전됐거든요. 다른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삶의 의욕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방에서 포르노 야동만 보게 된다면 이런 의욕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식습관도 안 좋아지고요. 피부는 어두워지고 잠도 잘 못 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동과 포르노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인상을 쓰는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거나 인상을 쓰는 게 습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상을 계속 쓰게 되면 주름이 움푹 파여서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인상을 쓰는 습관이 아니라 항상 웃으면서 얼굴에 있는 다양한 근육을 쓸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인상을 쓰는 습관도 안 좋지만 무표정도 안 좋습니다. 얼굴 근육을 너무 안 쓰기 때문에 지방을 쌓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얼굴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고요. 얼굴에 다양한 근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하기 전에 아예 이호를 하면서 다양한 표정과 다양한 근육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다음 같은 원리로 식사할 때 치아를 골고루 사용해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한쪽 치아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턱 근육의 비대칭형의 발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외모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얼굴 균형이 깨지고요. 모양이 틀어지니까 식사를 할 때 의식하고 좌우로 식사를 하세요. 내가 오른쪽으로 많이 먹는다면 일부러 왼쪽으로 옮기면서 왼쪽 근육도 같이 발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비대칭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과해진다면 차라리 보톡스를 맞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손으로 턱과 얼굴을 괴는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아마 10대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습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턱을 괴게 되면 얼굴의 한쪽에만 머리에 무게가 실려 턱의 뼈와 치아가 압박이 되어 뒤틀리고 얼굴 균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는 당연히 티가 안 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티가 굉장히 많이 되는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을 항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수면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저도 잘 못 지키는 부분이긴 하지만 수면 시간이 외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잠을 못 잔 날과 잘 잔 날 얼굴 컨디션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모공부터 피부색, 수분감까지 달라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잠을 푹 잔 날 피부가 왠지 모르게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게 기분 탓이 아닙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 수면 시간 6시간일 때와 8시간일 때 얼굴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진을 보도했는데요. 두 얼굴을 비교해보면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죠. 8시간 잔 얼굴이 피부색도 밝고 뽀송하고 피부가 좋아 보입니다. 6시간을 자게 되면 피부에 생기가 없어지고요. 어두운 피부톤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서 수면 시간을 꼭 지켜야 되는 거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매일 적은 수면 시간은 외모와 건강을 망치게 만들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토대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여러분들 외모가 분명히 바뀔 거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는 사실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관리를 못한 거거든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눈에 띄는 외모 차이를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안 치고 하루라도 해보세요. 다음날 여러분들 얼굴이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못생겨지고 노화가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를 잘한 40대 50대 분들을 보시면 굉장히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